자, 선생님 볼게. 선생님 볼게. 자, 여기 쭉 나와 있는 내용들 한 번 쭉 읽어봤니? 여기 내용은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게 선생님이 다 했던 얘기들이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면 fx가 l로 간다. x는 무한대로 갈 때 fx는 l로 간다. 맞지? 그런 내용들이야 전부 다. 그게 극한이라는 거. 우극한 좌극한은 오른쪽에서 오는 경우와 왼쪽에서 오는 경우 다르다고 했지, 그지? 두 개가 서로 같으면 극한값을 갖는 건데 다르면 극한값을 갖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고,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함수의 극한의 성질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까지 전부 다 된다는 소리예요. 리미트라는 거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성질을 뜻하는 거지. 그것이 그 연산이 아니라 그게 되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지, 그지? 그런 얘기들에 대한 어떤 서술. 그리고 밑에 쪽에 어떤 문제풀이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이 쭉 써 있어. 한 번쯤 확인을 해보는 게 좋아. 별거 아닌, 별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필요는 없지만 꼼꼼하게 한 번씩들 읽어보는 게 되게 중요해. 알았지? 자, 세 번째 있는 것도. 자, 계산하는 파트. 계산하는 파트는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런 방식. 이런 방식으로 나와 있어. 숫자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는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는 형태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숫자로 갈 때는 그 숫자에 대한 인자를 없애주는 방식으로 가는 거고. 맞아? 그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틀로 되어있다. 그래서 극한에 관련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아니라 어떤 숫자로 가는 거 하나, 무한대로 가는 거 하나, 이렇게 딱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그럼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을 해서 치환된 식으로 가져가서 문제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런 뜻이 있는 거고. 나머지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결정에 관련된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리미트 x가 a로 가는 gx분의 fx가 알파야. 그러면 얘가 만약에 0이면 얘도 뭐여야 돼? 0이어야 돼. 왜? 같은 인자가 있어야 그 인자를 집어서 얘가 나올 테니까. 맞지? 자, 그런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 문제의 이유는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풀어봤던 내가 이제 문제 풀면서 알려줄게. 자, 우선 첫 번째 문제 봐봐. 자, 첫 번째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지. 그림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데 양수 쪽에서 가는 fx 플러스 리미트 x가 2로 가는데 음수 쪽에서 오는 fx. 자, 함수의 극한 문제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이 문제야. 그리고 굉장히 많이 나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는 점점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이게 합성함수 형태로 바뀌어. 전체 절대값을 붙여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난이도 있게 알겠니?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니까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문제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이거는 별로 어렵진 않아. 리미트 x가 어디로 가는 거야? fx는 어디서 오는 거야? 마이너스 1로 가는 건데 양쪽에서 오는 거지, 그치? 점은요, 무턱대고 그냥 찍는 상황이 아니야. 무턱대고 찍는 상황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림이라고 하는 건 무턱대고 그냥 그리는 상황이 아니라 다 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럴 때, 지금 마이너스 1로 간다고 했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고, 여기 형태로. 이쪽에서 다가오거나 이쪽에서 다가오는 이런 형태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1인데 양쪽에서 다가오는 거니까 이쪽에서 다가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럴 때 내가 볼 수 있는 그림은 이거보다 큰 쪽에서 오는 이 그림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그림을. 값이 아니라 점점 뭐 한다요? 가까이 가고 있다. 가고 있는 상태. 보는 것은 x를 보고 결과는 뭐를 한다? y를 한다. 맞아? 자, x쪽으로 쭉 다가오는 거야. 자, 여기는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 점을 이렇게 찍어 놓은 건데 점을 찍을 때 점은 다 수소상이 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마이너스 1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겠지, 그치?
그럴 때 y는 어디로 가까이가? 1로 가까이가. 별거 아니지. 2로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지. 자, 2로 가는 건데 어느 쪽에서? 음수 쪽에서 오지, 그지? 이보다 작은 쪽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 거야. 맞아? 그럼 얘가 얼마가 된다? 0. 그래서 답은 뭐다? 1이고. 그래,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거지. 이해되지? 이거는 가장 기초적으로 그림의 흐름만 쳐다볼 수만 있으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그런 계열의 문제야. 이런 거에서 잘 못 보고 틀렸으면 틀렸으면이 문제가 아니라 틀리지 말아라. 응? 이거 틀려오는 놈들도 있던데 응? 이거 정신만 똑바로 차려도 무조건 맞는다. 알았지? 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두 번째 거야. 이걸 크게 해줄게. 야, 봐봐. 두 함수 fx야. 두 함수 fx야. 자, gx가, fx gx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 2x 플러스 3 fx는 4이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 fx분의 gx는 2분의 3일 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 gx의 전체제곱분의 5fx 플러스 2x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 맞지? 이걸 이런 방식의 문제를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함수 풀듯이 풀면 가장 쉬운 건 맞아. 어떻게? 처음에 이거 x가 뭘 집어넣어?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 1이 나오지, 그지? 맞아? 네. 여기도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니까 f 마이너스 1은 뭐가 돼? 4가 될 거야. 맞아?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f 마이너스 1분의 g 마이너스 1이지, 그지? 근데 얘가 얼마야? 4니까 이건 4분의 g 마이너스 1이지, 그지? 얘가 지금 2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g 마이너스 1은 뭐가 돼? 6이 될 거야. 그 상태에서 여기서도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g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분 5f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얘 대신에 지금 6이 들어가지, 그지? 이거 대신에 4가 들어가네. 36분의 18. 그래서 얼마? 2분의 1. 이렇게 풀면 끝나는 거야. 문제풀이 자체는. 이해되냐? 근데 얘가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있냐면 fx가 함수야. 그냥 함수야. 함수란 소리는 그 상태에서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소리거든. 마이너스 1로 다가가면 마이너스 1이 양쪽에서 다가와야 돼. 맞지? 마이너스 1이 양쪽에서 다가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마이너스 1 양쪽에서 다가오는 그 상태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똑같은 거야. 그런데 마이너스로 다가오는 상태인데 fx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 그 해당되는 값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야. 쉽게 설명하면 fx가 이렇게 와. 여기가 4야. 여기가 4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말이 통용이 안 돼. 왜? 마이너스로 다가가고 있는 상태가 지금 4인 거지 마이너스 1의 값은 다른 거지. 맞아? 이 말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쓰는 순간 이건 틀린 거야. 여기에 함수라고 안 나오고 다한 함수라고 나왔다면 이러면 맞을 수 있어. 왜? 다한 함수니까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걸 뜻하는 거거든. 이거는 계속 연결되는, 특히나 미분 가능한 함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게 안 돼. 얘가 안 잡히니까 얘는 잡혀 안 잡혀? 얘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야. 이게 이 문제의 특징이야. 자, 여기서 조금 그 형태를 조금 안다고 치면 뭘 해볼 수 있냐면 이런 걸 해볼 수 있어.
흐름을 조금 알아. 그러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 2x 플러스 3 곱하기 fx가 지금 4거든 지금. 맞아? 이때 리미트는 상태니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 2x 플러스 3이랑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 fx를 9걸 곱한 게 4라는 소리야. 그럼 얘는 얼마야? 얘는 1일 수밖에 없어. 왜? 얘가 어떤 상황이야? 직선 상황이야. 직선으로 가는 상황이니까 얘는 무조건 얼마가 나올 수밖에 없어? 1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냐 무슨 소리지? 즉 쉽게 얘기해서 리미트 x가 어디로 가는? 마이너스로 가는 fx는 뭐밖에 안 나와? 4밖에 안 나와. 맞지? 그러면서 그 다음 내용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 fx분의 gx지, 그치? 이것도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 것 자체가 상태이다 보니까 fx분의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 gx. 그러면 얘는 분명히 어디로 갈 거야? 4로 가겠지, 그치? 얘가 4로 갈 거니까 얘가 지금 2분의 3인데 얘가 분명히 4로 갈 거니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 gx는 6이 돼. 그 상태에서 여기다 리미트를 붙여서 여기서 리미트는 또 각각으로 다 번져놔야 되지, 흩어놔야 되지, 그치?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풀면 된다. 아까 이거는 어찌 보면 답은 나올 수 있지만 문장의 흐름은 전혀 안 맞는 문제야. 하지만 이 녀석은 그나마도 위치가 정확한 문제야. 그나마도. 왜 여기서 그나마도라는 말을 했냐면 실제 이렇게 되는 문제는 이게 쪼개서 간다? 아까 그랬잖아. 쪼개서 갈 수 있을 정도면 공부를 좀 했던 아이야. 그래서 쪼개서 봤을 때 뭐 극한값을 갖는다 안 갖는다 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근데 쪼개지 못하는 게 왜? fx가 지금 어떻게 생긴 어떤 놈인지 알아 몰라. 정확히. 알 수가 없어. 뭐 함수라고 나왔으니 분수일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fx가 만약에 2x 플러스 3분의 뭐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온다면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지워질 거 아니야. 계산도 필요 없이 그냥 지워지는 걸 거 아니야. 그럼 위쪽 식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될 거거든. 그러니까 fx가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문장의 흐름을 잡을 수가 없다고 지금. 이해돼 무슨 소리지? 자, 잘 봐. 자,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이거를 완벽하게 풀이하는 방법이 뭐냐면 치원이야, 치원. 치원 틀을 이용하면 완벽하게 풀이. 이 치원 틀을 해놓은 거를 틀렸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무슨 말이냐면 2x 플러스 3의 fx라고 하는 것을 hx라고 하자. 그러면 치원된 식에 의해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 hx는 무조건 4가 될 거야. 맞아? 치원을 해놨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장담했으니까. 맞지? 마찬가지로 fx분의 gx라고 하는 것을 hx, kx라고 한다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 kx가 2분의 3인지 알 거야. 이해되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봐봐. 그러면 지금 선택되어진 거는 kx랑 hx 두 가지가 딱 어떤 값수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이 문제를 전부 다 kx와 hx로 바꾸자 이거야. 바꾸자 이거야. 그러면 봐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 gx의 전체 제곱에 대한 5fx 플러스 2x 이렇게 나와있지, 그치? 여기서 우선 얘부터 먼저. gx는 여기 하나밖에 없거든, 지금? gx는 뭐야? 올라가니까. kx, fx야. 맞지? 그러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 kx의 fx의 전체 제곱분의 5fx 플러스 2x 이렇게 됩니다. 맞지?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요걸 지워놓고 여기다가 제곱 그냥 이렇게 붙일게. 그러면 요 새끼 숫자야. 맞지? 요거 숫자지, 그지? 요거 대신에 fx 대신에 fx는 뭐야? 2x 플러스 3분의 hx지, 그지? 대신 집어넣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네. kx에 대한 전체 제곱에 여기는 2x 플러스 3의 hx의 전체 제곱이 될 거야. 맞아? 위에는 마찬가지로 5 곱하기 2x 플러스 3분의 hx 플러스 2x 이렇게 될 거야. 이해되니? 무슨 소리지? 네. 그러면 얘가 얼마라고? 2분의 3. 그럼 봐라. 2분의 3의 전체 제곱이지, 그치? 얘는 0은 안 돼.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얼마 돼? 1 되지, 그치? 1의 제곱 돼. 얘는 4의 제곱 되지, 그치? 맞아? 네. 위에 쪽에서는 요것도 0은 안 되지, 그치? 5 곱하기 1분의 여기 뭐야? 4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야. 네? 네. 자, 이거의 제곱하면 뭐야? 4분의 9니까 하나씩 지워지면 36분의 10, 그치? 네. 18. 이게 좀 더 명확하지. 이게 좀 더 명확하지. 이해되니?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면 이런 생각을 할 거야. 굳이 이런 문제를 굳이 저렇게 풀어야 돼요? 이 소리가 나온 게 당연해. 이 소리가 나오네. 찍어. 한번 찍어놓고. 이런 문제를 굳이 저렇게 복잡하게 풀어요? 차라리 이거는 그래도 좀, 이해가 돼요. 이건 좀 이해가 돼요. 근데 굳이 그렇게 풀 필요가 있을까요? 레벨 3 첫 번째 문제 봐. 레벨 3 첫 번째 문제. 자, 레벨 3 첫 번째 문제가 나는 이 문제랑 이 문제의 대항마 정도로 느껴져. 즉, 이 문제를 너무 쉽게 문제를 풀었던 사람들은 레벨 3의 첫 번째 문제 같은 거는 아예 풀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가 아니지. 여기지. 지금 A와 B는 실수야. 그지? 구하고자 하는 건 A, B의 개수야. 순서상 A, B의 개수일 거야. 근데 가조건이 어떻게 있어? 리미트. X가 어디로 가나요? 1로 가는 X제곱 마이너스 A분의 X 마이너스 1 느건 B야. 가조건.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절대값 X의 K승에 대한 X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요 녀석이 2분의 1 이것이 자연수 K가 존재한다.
맞지? 맞지? 네. 풀어가지. 풀어봐. 그러니까 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풀어봐. 같아. 하고 싶은 대로 풀어. 틀리라고 던지는 거니까 하고 싶은 대로 풀어.
자, 보자. 자, 보자. 황교안이 이 문제를 풀었어. 그럼 이제 내가 질문을 할 거야. 알겠지? 자, 가족권을 딱 보자마자, 응? 가족권을 딱 보자마자, 아, 이거 두 가지로 나뉘는구나. 그치? 맞아요? 맞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가족권을 보자마자 저 두 가지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앞에서 익숙해진 형태의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하는 사실보다는 뭘 먼저 알게 되냐면 x에다 1을 집어넣어 봐요. 그럼 분모가 문자가 뭐 됐어? 0 되지, 그치? 그럼 분모도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치? 맞아? 우리 계속 그런 식으로 배워왔으니까. 맞아? 그러면 여기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a가 뭐 나와? 1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a가 뭐이다? 1이다. 이 식에서는 a가 1이다만 나오지 두 가지로 나눠지지 않아. 이해됩니까? 잘 생각해보면 알아요. 너희가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의 틀을 확인해보면 집어넣었을 때 어디가 0이 나오면 그 밑에도 그거에 해당되는 인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a는 1이다를 내고 a는 1이니까 b는 얼마다? 2분의 1이다. 여기까지 나오거든 지금. 여기까지 나오거든. 여기서 여기까지 나오면 더 이상 안 됩니다. 못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 그러면 갑자기 여기가 a가 1이 아니면 쓴 이유는 뭘까요? 자, 이건 자, 해설지나 보면 아니면 니네가 한 번쯤 이제 학교에서 문제를 풀어봤으면 분명히 상황 자체를 얘들아 이거는 a가 1일 때랑 1이 아닐 때 두 가지로 나눌 수밖에 없어. 이렇게 시작할 거야. 나는 그거보다 더 원초적인 걸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내가 a가 1이 아니면 이라고 쓴 이유가 뭐냐 이거야. 실제적으로 너희가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0이 아니다라는 이유를 붙여가지고 두 가지로 나눠서 써본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아까 대입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하고 똑같은 거야. 무슨 소리냐? 얘가 이렇게 생긴 함수이긴 한데 얘가 정확하게 어떤 함수인지 알아 몰라? 몰라. 근데 1을 대입한 녀석이 b란 말이야. 맞지? 맞지? 그럼 1을 대입한 녀석이 b다라고 확정을 지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낮은 문제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야. 낮은 문제에서는 f-1은 4다 해도 관계가 없다고. 왜? 낮은 형태에서는 내가 여기 써있는 게 두 함수 fx, gx지만 실질적으로는 연속하는 함수 내지는 다한 함수 fx, gx라고 써놓은 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거야. 이해돼? 무슨 소리지? 이해되겠어? 즉 함수 fx가 이런 방식의 흐름이 나온다면 이라는 가정이 생긴다면 절대로 그걸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두 번째 풀었던 방식. 얘가 직선이고 얘는 어떤 함수야. 그치? 이건 무슨 함수인지 몰라. 얘는 직선이지 알아. 그러니 내가 리미트를 쪼개서 놓고 얘가 1이 되는 상황을 알았으니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 fx가 4라는 걸 알 수 있다. 라는 표현이 좀 더 나은 표현이라고 하는 거야. 좀 더 나은 표현이야. 근데 그거조차도 이 함수가 정확하게 이 직선인지도 모르면서 문제를 만약에 푼다면, 즉 이렇게 쪼개져 있는 상태의 문제를 먼저 풀는다면 그것조차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뭔 말하는 줄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녀석의 이유를 알려줄게요. 책에 나와요. 책에 나오는 문장이니까. 자, 성질 중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리미트 x가 a로 가는 gx분의 fx가 b야. 뭐야? b야. 그럴 때 리미트 x가 a로 가는 gx가 0이면 0이고 리미트 0이고 b가 존재하면 리미트 x가 a로 가는 fx도 0이다. 이거 나와요. 이해되니? 이해되니? 그런데 이거에 발맞춰서 그 밑에 이것도 나와요. 리미트 x가 a로 가는 똑같이 gx분의 fx는 b인데 리미트 x가 a로 가는 fx가 0이고 b가 존재한다면 리미트 x가 a로 가는 gx도 0. 이런 문장이야. 똑같은 문장이 나오거든. 맞아 틀려? 이 문장의 표현이 맞아 틀려? 둘 다 맞는 거지, 그치? 맞는 건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는 정확하게 맞아요. 근데 얘는 맞기는 한데 한계가 아니에요. 한계가 아니야. 분모가 자체가 0이 된다면 분모가 0이 되면 숫자가 나올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 인자를 죽일 수 있는 fx라고 하는 것이 인자가 있다는 소리니까 이건 명확하게 맞아. 하지만 fx가 0인 경우는요 0일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어떤 b일 수도 있고. 왜? 말 그대로 gx 얘가 0이 아닌 상황이라면 관계없잖아. 얘가 0이 a로 가는데 ga가 0이 아니야. 근데 얘가 0이야. 그래도 0이라는 b값은 나와. 맞아? 관계가 없다고. 이해되니 무슨 소리지? 이 표현법이 이걸 얘기해주는 표현법이야. 그래서 맨 처음에 딱 집어넣었더니 a가 뭐 나왔어? 1 나왔지, 그치? a가 1 나왔지? 근데 내가 어디다 집어넣었어? 처음에 분모에 집어넣었어? 아니야. 어디 집어넣었어? 분자에 집어넣어서 분자가 0이 되는 걸 보고서 a가 1이다라는 걸 찾은 거지, 그치? 하지만 그냥 넣어서 분자가 0이면 얘가 0만 아니라면 b는 뭐일 수도 있어? 0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같은 표현처럼 이렇게 쓰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표현이 아니야. 이해돼? 무슨 소리지? 정석은 얘야. 정석은 얘. 간혹 니네 쌤 같은 거 문제를 찾아봐. 문제를 찾아보면 간혹가다 이 문장이 나와. 근데 이 문제 이렇게 풀어도 다 나와. 그거는 fx가 그렇게 지정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 뿐이야. 뭐야? 이해되니 무슨 소리지? 아니면 여기에 이런 말이 표현되지. b가 0이 아닐 때라는 표현이 붙겠지. 이해되니 무슨 소리지? 이런 단조건이 니네한테는 별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수학상에서 이런 단조건은요 문제를 이끌어오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그래서 니네 거기 읽어보라고 했던 말이 이런 표현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 무슨 소리지? 그것 때문에 얘가 몇 개로 나뉘는 거야? 두 가지로 나뉘는 거야. 첫 번째, a가 만약에 1이라면 b는 뭐가 되고 2분의 1이 될 거고. 근데 이것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 어? a가 1이 아닐 때라면 b가 뭐일 때라고? 0일 때. 이 말 이해되니? 여기 이해됐어? 어? 자, 그러면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또 먼저 확인을 해보자. 첫 번째, a가 1이고 b가 2분의 1이야. 근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2분의 1만 만들어질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럼 k 값만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치?
리미트 x가 0으로 가요. x의 k승이야. 절대값도 있고 위에는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분의 1 x인데 얘가 뭐가 나오고 2분의 1이 나오는 거야. 그럼 뻔해. x를 묶어놓고 k가 얼마나 나오면 돼? 2는 돼. k가 1이면 x 묶어서 k xx 하나 지워지지 그지? 그리고 x에 뭐 집어넣어? 0 집어넣으면 2분의 1 떨어져. 이해돼? 그런 값이 존재하니까 얘 되는 거지 그지? 얘는 오케이가 돼. 그러면 아니라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라는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절대값 x의 k승이고 앞에 있는 게 이건 뭔지 모르고 얘는 0이지 그지? 그러니 x의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이 이렇게 되는데 얘가 지금 2분의 1이다 소리 그러시고. 그럼 또 1번째 위에는 x제곱 묶게 될 거란 말이야. 맞아? 묶게 되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x제곱에 대한 x 플러스 a라는 값이 될 거고 여기는 알지 못하는 어떤 k라는 상수가 될 텐데 이 x에다가 지금 위아래 k가 뭐라면 2라면 지워지겠지. 그리고 a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a라는 값이 절대값 a라는 값이 나오겠지. 그 a라는 값이 뭐이면 될 거야? 2분의 1이면 되겠지. 정확하게는 절대값 a가 뭐이면 되겠어? 2분의 1이면 되겠지. 즉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 맞아? 맞아? 즉 여기가 a가 아닐 때는 a가 2분의 1이고 b가 0일 때랑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0일 때 이 두 가지가 다르다. 뭔 문제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앞에서 그렇게 그냥 대입해서 문제를 풀이하는 거 결과를 도출해내는 거는 별반 관계가 없어. 간혹 걸리는 경우도 있어. 간혹 걸리는 경우도 있어. 니네가 풀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리미트 x가 a로 가는 fx 플러스 x 마이너스 a분의 f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이렇게 해가지고 뭐 b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 혹시나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뭐였지? b는 1이 아니란다?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이렇게 돼 있는데 야 a 집어넣어봐. 둘 다 0 날라가 버려. 그치? fa는 fa야. 그럼 지워지면 뭐야? 1이야. 근데 1은 아니래.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를 대입해서 풀이하는 방식은 아니라니까 쉽게 얘기해서. 뭔 말하는지 알겠어? 이렇게 해서 안 나올 수밖에 안 나온다는 소리는 fx 자체가 x-a를 하나 가지고 있다는 소리야. 똑같아. 그래서 x-a를 묶어, x-a를 묶어. 그럼 위아래 x-a 지워지겠지, 그치? 지워진 나머지 가지고서 해야 된다. 이런 말이야. 표현이 되고. 무슨 말 이해되니? 내가 이해되니? 지금 그래서 그냥 대입해서 그냥 숫자로 쓰는 행위는 솔직히 난이도 낮은 문제에서는 괜찮지만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서는 절대 그렇게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쪼개서 가는 것도 괜찮아. 쪼개서 가는 것도 괜찮지만 정 안 될 시에는 한 번에 그냥 뭉쳐가지고 한 번에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이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뭐만 하면 되겠어? 이해되겠어? 지난번에 쌤이 레벨스를 어렵다고 하는데 이거예요? 네.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실제 문제 풀이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아.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여기거든. 이걸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선생님이 처음 풀었을 때는 어떻게 풀었냐면 이걸 풀었어. 그러니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푼 거야. 근데 개수라고 했으니까 하나 이상이지 그치? 그럼 뭔가 더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풀었어 나는. 근데 풀었어. 풀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뭔가 이유가 있을 거거든? 그 이유를 찾을 거야. 찾는 거야. 그 이유가 바로 분자가 0으로 가는 상태에서 분모에 관련된 것이 물어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케이스가 두 가지라서. 뭐만 하는지 알겠어?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이 생각 자체를 하는 거. 그러니까 요 두 가지로 나눈다. 그러니까 한 번쯤 풀어봤으면 이 문제를 한 번쯤 틀려놓고 풀어보잖아? 풀어봤으면 당연히 두 가지로 나눌 거야. 근데 거기다가 왜? 라는 질문을 하나 던지는 순간 여기 이렇게 해서 0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거든. 야 그럼 너 다른 문제 할 때도 그렇게 풀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 말 못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결과를 내기 위해서 둘로 나눈 것 뿐이지 왜 둘로 나누어지는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뭔 말 하는지 알겠어? 결론을 알고서 문제를 풀이할 때는 항상 그 흐름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아내야 돼. 그래서 다음번에 내가 이 문제를 딱 들어봤을 때도 자연스럽게 둘로 나눌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 암기가 아니라 형태가 달라진다 알지? 뭔 소리인지 알겠냐? 이게 되게 중요해.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풀 때는 항상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 하에서 즉 모르니까 딱 생각날 거 아니야. 둘로 나눌 거야. 그럼 거기다가 왜를 집어넣어야 돼. 이유를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게 하물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개수니까 한 개 이상이니까 뭔가 더 있을 거야 라는 질문에 의해서 이런 말이라도 최소한 집어넣어놔야 그래도 다음번에 풀이할 때 좀 비슷한 문제 나왔을 때 답은 하나지만 뭔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라도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문제를 풀이할 때 똑같은 이런 방식이 나왔을 때 둘로 못 나눈다. 저도 개수라길래 나눈 거. 개수라길래. 너도? 네. 개수라길래? 개수가 하나일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하나지만 레벨 3에서는 적어도 하나 이상, 두 개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솔직히 잘못된 내용이긴 해. 그런데 그 이유는 이런 내용이야. 저 두 번째에서요. 저 가에 저 두 가지로 나눈 거죠. 아니 위에. 두 개로 나눈 거. 그거 두 번째도 b가 0일 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a가 모든 실수. 여기에 1만 아니면 x에다 1 집어넣으면 0 안 나와. 얘는 무조건 얘가 a가 1이 아니면 무조건 숫자야. 그냥. 아무거나 다 되는 거지. 그게 모든 실수 아니에요? 이건 모든 실수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야. 1로 다 갈 때 되는 거야. 자, 이해됐어?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이하려고 그 내용의 흐름을 찾는 거지. 난이도 낮은 문제만 풀려고 문제를 푼 건 아니니까. 됐어? 이해됐어? 잘 찍어놔. 찍어놓고 더 이해 안 되면 나중에 다시 물어봐. 똑같은 풀이 똑같은. 지워두죠? 자, 세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제는 지금 내가 한 거에 비하면 진짜 일도 아니지. 세 번째 거는 그냥 전형적인 계산이잖아, 그지? 이건 뭐야? 밑에도 더항식이고 위에도 더항식이야. 이거야말로 시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x가 1가지, 그지? 얘를 위에는 아래는 무조건 스타트는 어디부터라고? 아래부터.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나오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건 숫자로서의 역할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무조건 분모부터 집어넣어야지. 분자가 쉽다고 분자에다 먼저 집어넣으면 문맥이 틀어지는 거야. 이해됐지? 자, 1을 집어넣기 분모가 0 되지, 그지? 그 0 되는 게 뒤에 있을 것이다. 맞아? 그럼 인수분 하면 되잖아. 어떻게?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분모는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 위에는 x에 x 플러스 4에 x 마이너스 1이고 맞아? 0이 되는 인자는 x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인자일 거고 그걸 지워버리면 답은 2분의 1 곱하기 5 이거 얼마? 맞아? 네? 자, 이 문제가 이제 조금 더 확장되면
이런 문제가 바뀌는 거지. 미정계수의 문제이긴 한데 문제의 흐름 자체는 문제풀이 흐름 자체는 똑같아. 흐름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앞에 쪽 풀었던 경우라도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야 돼. 알았지?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어디다 먼저 집어넣어봐야 돼? 분모에 집어넣어봐야지 맞는 거야. 자, 분모에 집어넣었더니 뭐 됐어? 0이 분자도 뭐일 거야? 0이 될 거야. 맞지? 자, 이번에는 니네가 하는 풀이 말고 다른 풀이 이 풀이법이 이건 이 문제는 풀이법이 두 가지라서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가는 분모는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2시 그제? 자, 위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얘가 지금 2분의 3인데 잘 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니까 0 되지 그지? 맞지? 그러니 위에도 집어넣으면 0 되겠지 그지? 그러면 4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뭐일 거야? 0일 거야. 맞지? 자, 여기에서 b는 뭐야? 2a 마이너스 4니까 얘를 집어넣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a 마이너스 4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인수분해 해주지. 그러면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2에 플러스 a에 x 플러스 2 맞아? 자, 묶어주면 되죠.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플러스 a지 그지? 자, 그렇게 되므로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가면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2 플러스 a 여기서 x 플러스 2를 지워주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a 얘가 뭐가 된다? 2분의 3이 된다. 맞지? 그럼 얘가 얼마면 돼? 마이너스 6이면 되지 그지? 네, 그러므로 a가 얼마고? 마이너스 2이고 a가 마이너스 2이면 a는 얼마다? 0원이 맞고 싶네? 두 개를 곱하면 16. 자, 이렇게 답이 나올 거야.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이거 자체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지. 작성하는 방법. 어떻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가. 밑에는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2야. 그지? 분명히 이렇게 생긴 게 위에 있을 거라고. 맞아? 분명히 이렇게 생긴 게 위에 있을 거야. 분명히 이렇게 생긴 게 위에 있을 거야. 근데 여기 어떻게 돼 있어? 최고차항이 x제곱이지 그지? 그러니 여기는 x제곱 플러스 k 이렇게 적으면 돼. 맞아? 여기서 이렇게 지워버리고 나면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k 얘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3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6이 돼야 되는 거니까 k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4가 돼야 돼. 맞아? 즉 여기다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x 마이너스 4에 x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이 곧 x 플러스 a 플러스 b니까 이걸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그래서 a는 얼마? 마이너스 b는 얼마? 마이너스 8 두 개를 하면 10 그러니까 뭐가 더 깔끔하냐라고 생각하면 익숙한 건 얘가 더 익숙할 거고요. 깔끔한 건 이게 더 깔끔해요. 왜 두 가지를 동시에 알려주냐면 얘들아 너희들 난이도 높은 문제 풀이 중에 이 풀이는 안 되는데 이 풀이의 흐름을 알아낼 수 있는 풀이가 있어. 그래서 이것도 알려주는 것 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수학이라는 게 그래. 사람들은 수학이 아직 걸 배우고 그 다음 배우고 그 다음 배우고 그 다음 배우고 그 다음 배우면 애가 너무 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겁나 웃기지도 않은 말이 이게 뭐냐면 여기서 풀이법이 두 가지로 나뉘지? 그 두 가지로 나뉜 풀이법에 대해서 또 나뉘는 또 생겨. 근데 이게 올라가다가 또 나뉘지? 그럼 또 생겨. 즉
얘가 한 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퍼져서 올라가. 이런 걸 보고 뭐냐면 프랙탈이라고 그러거든. 일정한 규칙을 그렇게 퍼져나가는 걸 프랙탈이라고 하는데 수학은 이 프랙탈 기법이 굉장히 심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한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풀이법이 있다는 거는 그 여러 가지 계통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각각에 대한 또 난이도 높은 문제 풀이가 생긴다는 소리 똑같은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세 가지 이상의 어떤 그걸 가르쳐 줬을 때 이러잖아. 항상 얘기하는 게 이런 풀이로도 한번 해보고 이런 풀이로도 한번 해봐. 저걸로도 이해해보고 이걸로도 이해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안 하잖아. 예. 안 하는 게 자랑이야. 그러니까 두 가지, 세 가지 풀이법이 있다면 그 두 가지, 세 가지 풀이법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면서 가져가는 것도 수학 공부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답만 맞춘다면 그럴 필요가 없어.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이런 풀이,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풀이, 이런 식으로 풀이를 죄다 외울 수 있는 거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머리 진짜 일반적인 머리보다 조금만 더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치면 중학교 3학년까지는 버텨. 중3까지는 대충 버티거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까? 중학교 3학년 정도 돼서 이렇게 애들 가르쳐 보면요, 대충 미래가 어떨지 대충 나와요. 대충 나옵니다. 엄마한테 이제 간혹가다 내가 이제 못된 소리를 좀 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학교 때 이제 점수가 잘 나와. 한 90점대 나와. 그런데, 어머니, 이 아이는 이제 고등학교 거를 넘어가면 아마도 점수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지. 학원 선생님이니까. 이 아이를 붙들기 위해서 내가 뭘 주는 거야? 그치. 겁을 주는 거지. 내가 나쁜 사람도 아니고 가만히 잘 살고 있는 얘한테 겁을 줘. 넌 죽을 거야. 넌 죽을 거야. 넌 죽을 거야. 겁나지? 사람은 누가 죽으니까. 그렇지. 이 새끼 똑똑해. 이런 건 참 똑똑해. 너는 진짜 내가 봤을 때 수학은 못하지? 넌 다른 건 되게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 입장만, 수학 선생님 입장만 봤을 때는 넌 진짜 빙신이야. 근데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 내가 가르치는 애들 중에 그런 애들 되게 많은 게 대학 간 애들 중에서 보면 공부를 많이 안 하는 애인데 대학 가서 막 장학금 타고 막 이런 거 타는 거 보면은 그 대학생활 잘하고 있는 거거든, 사실은. 선생님 거기 지방대잖아요. 너는 그 지방대도 못 가.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지방대라고? 원래 이런 게 있어. 자,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각 반에 제일 잘하는 애들 다 모아. 모아서 한 반을 만들어. 왜냐? 그래도 꼴등은 있어. 그렇지 않냐? 그렇게 딱 잘하는 애들만 딱 모아놓으면 그 중간 이하쯤 되는 애들은 다 루저라고 생각해, 자기. 이게 겁나 심한 게 뭐냐면 옛날에 진성고등학교 학교당 전교 6등 안에 드는 애들만 모집해서 가는 학교란 말이에요. 옛날에 저기 철산동 경기도 딱 넘어가는 거기인데 거기가 비평준화였거든. 인원전은 다 가는 하안고등학교. 얘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광명고등학교. 반에서 6등 안에 들어가는 애들만, 6등 정도 되는 애들만 지원해서 갈 수 있는 광명북고. 그 광명북고에
옷 색깔이 위아래 연녹색. 이런 색깔, 이 색깔보다 조금 더 옅은 색깔. 위아래, 교복이. 그냥 어떨 것 같아? 이런 옷을 입고 다니라고 보면. 학교 때려치겠지. 아니야. 그 동네 애들은 엄마들이 그래. 너도 공부 열심히 해서 너도 저 옷 입어야지. 엄마 이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 이게 잘하는, 공부를 잘하는 학교라서 그런 거야. 재밌는 건 얘네보다 더, 진성고등학교는 얘네보다 더 이제 더 위니까. 여기는 교복도 이뻐. 얘네는 100% 기숙사이거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진성고도 마찬가지고 광명고도 마찬가지야. 반에서 6등 애들 들어왔다고 얘기했지, 그치? 가르치면 답답 뒤지겠는 거야. 졸라 못해. 겁나 못해. 나중에 고3 제대했는데 내가 고3 때 안 가르쳤으니까 고3 마치고 전화가 왔어. 그래 반갑다. 어떻게 대학은 잘 갔고? 그냥 내가 그냥 갔어요 선생님. 그래서 그래? 어느 대학 가는데? 그때 말을 안 해. 아유 괜찮아 뭐 선생님 그거 듣는다고 뭐가 되냐? 내가 만방에 알리겠냐? 얘기해도 돼. 지방대 갔어? 고대 갔어요. 돌아버린 줄 알았어. 고대 갔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이제 내가 그러니까 나중에 전화를 끊고서는 되게 반성을 많이 했던 통화 중에 하나 그 통화야. 왜냐? 걔가 아까 뭐라 그랬어? 고대 갔어요 그랬지, 그치? 고대 갔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다 대고 왜? 네가 왜? 그 왜를 들으면 걔는 어떻겠어? 이 양반이 나를 겁나 무시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렇지 않을까?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전교에서 그래도 중학교 때 전교에서 반에서 1등에서 6등 사이에 있는 애들만 갔단 말이야. 그럼 중학교 때는 5, 6등? 그때 한 40명대 정도 됐으니까 6등 정도만 해도 5, 6등만 해도 못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 학교로 가면 어떤 상황이 있어? 중간 이하가 되버리잖아. 맞지? 무조건 되버린다. 진성은 어떻게 했어? 전교 3등만 되는 3등 정도 하는 중학교 전교 3등을 했던 애도 거기 가면 루저가 돼 있는 거야. 저살 더럽게 많이 하잖아. 이런 거 많이 하고 이런 거 많이 하고 몰라? 옥상에서 떨어져도 이렇게 떨어지지. 이렇게 떨어지는 애들도 있긴 하더라. 영화에서 나오나? 밑에 쳐다보면 무섭다고 밑에 떨어지는 거야. 앞으로 떨어지면 밑을 보면서 떨어져야 되잖아. 무섭다고 뒤로 떨어진다.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다. 나도. 내가 가르쳤던 애들 중에서도 그렇게 자살하려고 하는 애들 몇 명 있었어. 중고등학교 보고 나서 자살한다고 막 이래가지고 몇 번 아무것도 아니라고.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고등학교 지금도 나오더만 고등학교 1학년 점수가 대학 가는 점수라고? 저 유튜브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만. 고등학교 첫 번째 시험 점수가 대학 가는 점수라 뭐라나? 말 같지도 않고. 그러면 걔가 20살 때 사는 방식이 60살 때 그렇게 사는 방식과 똑같겠네. 그 사람 그런 방식이 맞다면, 야, 20살에 돈 있어, 뭐 있어? 아무것도 없지. 예. 그럼 60대도 아무것도 없이 살겠네. 20살에 결혼했어? 애 있어? 여자 있어? 아무것도 없지. 예. 60도 그렇게 살겠네.
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고등학교 1학년 시험 성적은 고등학교 1학년 시험 성적일 뿐이야. 그걸 또 N등분하고 가졌어요. 그걸 N등분하고 가졌어. 미리 얘기하지만 고3이라서 뭐 특별히 큰 의미는 없겠지만 큰 의미는 없는데 의미는 없어도 들어는 보라 해. 고3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봐라 해. 알았냐? 잘 보려고 노력해라. 예. 애들 다 신경 안 쓸 때 그냥 조금만, 그러니까 많이 신경 쓰라는 소리는 아니야. 조금만 신경 쓰라는 소리야. 에? 예. 어? 점수대가 이게 올라가는 이런 케이스들을 사람들은 많이 뽑아. 이게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이게 올라가는 추로 올라가는 이런 점수대 많이 뽑아. 점수만 생각하지 마. 어차피 점수대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렇게 안 보고 중계 합쳐서 이렇게 보는 거야. 뭐야? 예. 그리고 그것도 자세하게 보려면 중계 합쳐서고 대충 보면 1학년, 2학년, 3학년이야. 뭔 말하는지 알겠어?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래서 3학년 때 점수 조금 잘 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내신으로 가더라도 3학년 때 조금 점수가 좀 좋게 나와주면 수시 썼을 때 도움이 되니까. 뭔 말하는지 알겠어? 예. 이거는 대학에서 저거 하는 사람 들은 거야. 직접. 알았냐? 예. 자, 어쨌든 자, 함수의 극한은 요 정도 될 겁니다. 이거 말고도 레벨 3에서는 세 번째 문제는 제일 쉬워요. 세 번째 문제 제일 쉽고 그나마 두 번째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좀 높고요. 레벨 3에서는 두 번째 문제가 좀 난이도가 높고요. 도리어 세 번째 문제는 도리어 쉬워요. 그냥 심한 더럽게 복잡할 뿐이지 그냥 쉽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 정도 4개밖에 안 돼서 저기 좀 한번 봐줄래? 세 번째 파트 좀 한번 봐줄래? 세 번째 파트 미정계수와 더함수, 유동계수와 더함수. 거기는 유형이 몇 개냐? 바로 다음번에 합쳐서 하려면 합쳐서 그냥 한번 해서 하나, 둘, 셋, 거기도 4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두 번째 파트가 3개밖에 안 돼서 안 되고 두 번째 파트가 또 연속 파트라서 내용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긴 하지만 진짜 별것도 아닌 게 연속은 그냥 단순히 이거잖아. 다가와 여기 있어. 이거야 그냥. 양쪽에 다가오는 게 극한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연결된다는 연속. 이렇게만 그냥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큰 그거 대신에 이제 문제 자체는 좀 달라질 거야. 문제 자체가 좀 달라질 때 그거를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그랬어? 자, 여기는요. 네. 그러면